제가 강릉에 낙찰받았었던 토지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공유자분들을 법원에서 만났는데 드디어 해결이 될 예정입니다. 어떤 물건이었고 얼마의 매도 예정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거고요. 태필지가 한꺼번에 나와서 제가 낙찰을 받은 상황이고요. 감정가는 1634만원 정도였는데 1300만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입찰 들어갔어요. 제가 왜 더 많이 유찰을 기다리지 않고 80%대의 낙찰을 받았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왕초보도 바로 돈 버는 부동산 경매의 기술, 또 실전 부동산 경매 책 구매 후에 발품 불패 카페에 책 인증샷 올려주시면 비독션 2개월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쟁자는 3명이 있었습니다. 유효 4명 중에서 3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낙찰을 받았죠. 자, 볼게요. 제가 낙찰받은 토지 위에는 집이 있습니다. 집이 한 채가 아니에요. 4채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채의 집들이 맞물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집 주인분들 입장에서는 이 토지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저는 입찰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땅을 미리 분석을 해서 낙찰 받은 다음에 이 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토지 위에 주택이 있잖아요. 겸 주택의 부속 토지라고 해서 이런 땅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중과를 맞습니다. 양도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런 주택의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아파트를 살려고 할 때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맞아요. 이 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것도 법이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주택의 부속 토지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2022년 12월 14일 기사입니다. 정부 다주택 8% 12% 취득세 중과 2년여 만에 해제 검토.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죠. 거래가 안 되고 있고 제가 아는 공인중개사 분들도 폐업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거는 뭐 시기의 문제지 조만간 취득세 중과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낙찰받은 그런 주택의 부속 토지, 뭐 다주택자이신 분들도 취득세 중과가 안 되니까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취득세 중과가 되는 상황이지만 양도세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중과가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이런 땅들도 또 열심히 입찰을 해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지는 거죠. 태필지가 나왔었다고 했잖아요. 나란히 붙어있는 토지고 이 토지 위에 4채의 집이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 경계까지는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토지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고 매력을 느껴서 80% 이상 가격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정가도 시세보다 낮게 돼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경매 공매를 하는 이유는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비싸게 사면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감정평가는 100% 믿으면 안 돼요.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세보다 이렇게 낮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기회죠. 근데 내가 그 기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자, 해당 물건지 주변으로 봤을 때 주문진 항이 있는데 바닥까지는 175m, 뭐 지하철로 치자면 초역세권인데 이거는 뭐 초바닥권인가요? 어쨌든 굉장히 가깝습니다. 바다만 봐도 가슴이 뻥 뚫리죠. 등기사항 요약본 보니까 교회도 가지고 있고 여기 또 법인이었었는데 이 법인 지분이 나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명의 공유자가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낙찰은 오래전에 받았었는데 이 물건을 까먹고 있었어요. 저는 워낙 많은 물건들을 다루고 또 협의도 하고 또 보유도 하다 보니까 이 물건을 기억에서 잊고 있다가 아차차 이제 해결을 해야 될 때가 됐구나 불현듯 생각나서 바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우편을 한번 보냈었는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거든요. 저는 공유자들과 연락을 취해야만 협의를 하든 아니면 이게 전체를 경매로 넘기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 텐데 연락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공유자들과 만나기 위한 준비를 했죠. 소장 접수하고 뭐 도달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한 번에 다 도달이 됐고요. 그래서 모두 다 도달되고 2022년 12월 13일 날 첫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어디까지 갔을까요?
강릉 지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3필지를 낙찰 받았잖아요. 안타까웠던 거는 2필지는 공유자가 똑같아요. 근데 한 필지는 한 명이 다른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3개의 물건을 한꺼번에 소송을 못 합니다. 2개의 물건 묶어서 소송을 하고 나머지 공유자 한 명이 다른 건 따로 또 소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송 비용이 2번이나 들어가는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변론기일 날 바로 강릉으로 내려갔고요. 재판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오전 10시 반 재판이었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서울에서 출발해서 강릉 지원에 도착을 했죠. 저는 솔직히 공유자분들이 한 명 또는 아무도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공유자 6분 모두 나오셨어요. 교회도 공유자였다고 했잖아요. 교회의 부목사님도 함께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모든 공유자분들을 법원에서 만나게 된 거죠. 모두가 나왔다는 건 이 땅에 대한 어떤 애착이라든지 이 땅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판사님은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제 주장은 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드릴 마음이 있다. 그리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온 거다 말씀드리고 공유자분들도 뭐 가격적인 부분만 맞으면은 언제든지 협의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차 변론기일을 따로 잡아주셨고 저는 법원에서 나와서 그 법원 앞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공유자분들 이 땅이 꼭 필요한데 좀 저렴하게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땅이 굳이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경매 공매로 나왔기 때문에 싸게 낙찰 받은 거니까 원래부터 이 땅을 소유하신 분들 그리고 가장 필요하신 분들에게 저는 당연히 드려야죠. 적당한 시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가격보다는 정말 100% 저렴하게 드릴 테니까 추후에 다시 연락을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이제 공유자분들의 아드님이 또 연락이 오셨는데 그분도 한 번 더 좀 적당한 가격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2, 3일 내로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릉 지원까지 내려갔잖아요. 강릉 지원에서 경포대까지 2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바로 경포대로 이동을 하고 경포대의 멋진 건물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 팀장님과 함께 했어요. 강릉까지 가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왕복 6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혼자 운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듯이 양 팀장님과 함께 번갈아 운전하면서 좀 편하게 다녀왔습니다. 바다 갔는데 회가 빠질 수가 없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여행도 하고 일석삼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 일이죠. 이 물건 곧 해결이 될 텐데 최종 얼마에 매도를 했는지 추후에 제가 다시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낼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다 유튜브에 풀어드리고 있잖아요. 나에게 꼭 맞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투자해서 좋은 성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